안녕하세요. 문군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였던 묵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중 공자와 노자, 장자는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공자는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는 왕권 통치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바탕을 제공한 공로로 성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공자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유가라고 부릅니다. 이 유가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상가 그룹 중에 유가에 필적할 만한 대립 세력이 존재했었는데 이들은 묵가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묵가는 후대에 왕권 통치 이데올로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 존재를 말하는 것조차 금지시되면서 철저히 배격되고 감추어졌기 때문에 유가나 도가에 비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묵가의 사상은 너무나 급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통치계급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할 사상이었습니다. 이 묵가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묵자입니다. 묵자의 이름은 적입니다. 합쳐서 묵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묵은 검다는 뜻입니다. 그의 성이 묵시가 된 것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경면이라고 하여서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에 먹으로 그 죄명을 새기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묵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죄를 짓고 경면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묵시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묵자와 그의 제자들이 기술자 집단인 목수 출신들인데 목수는 이 똑바르게 줄을 긋는 먹줄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묵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묵자의 경전을 살펴보면 이 먹줄을 튀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를 미뤄볼 때 이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묵이라는 성을 사용했다는 것이 더 신뢰성이 간다고 하겠습니다. 이 묵자들의 강령인 묵경은 논어처럼 완성된 판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급진적인 사상가인 묵자들의 사상은 유가와 도가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했기 때문에 경전으로 남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묵가의 사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도교의 경전인 도장에 일부분씩 끼워 넣어져서 전해져 오는 내용을 건세에 정리한 것이 오늘날의 묵경입니다. 묵가들은 천민이나 다름없는 노동자 계급이면서도 엄정한 논리로 지배계급을 비난했기 때문에 중국 문명의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자에게 있어서 하늘은 민중의 수호신이었지만 공자에게 있어서 하늘은 지배자인 천자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묵자는 동양 최초의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의는 곧 이롭다는 이이다 라고 선언한 것만으로도 혁명적입니다. 묵자는 인민에게 이로운 것이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한 민중주의자였습니다. 중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공수반이 이 대나무하고 또 다른 나무를 깎아서 까치를 만들어서 하늘에 날려 올려 보냈는데 이 나뭇가치가 사흘 동안이나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공수반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극히 훌륭한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묵자는 공수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어야 훌륭한 기술이라 말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이롭지 않은 것은 졸렬한 것입니다. 이처럼 묵자의 철학은 철저하게 민중의 이익을 우위에 두는 사상입니다. 순자는 묵자를 일러 노동자의 도라고 불렀습니다. 묵자는 인류 최초의 진보주의 사상가이며
노동자의 시조입니다. 묵자는 목수 출신의 동양 최초의 과학자였습니다. 묵자는 미신을 반대한 실용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유가가 강조한 조상에 대한 제사도 이 조상에게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이웃들이 모여 친해지기 위한 문화 양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무속 등 이 미신을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묵자의 평등론은 신분, 빈부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기회의 평등입니다. 즉 인권의 평등, 이른바 자유의 평등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자유의 평등은 소득의 평등이 아닙니다. 소득의 평등을 주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묵자의 평등은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묵자의 평등론은 당시 지배계층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맹자는 이 평등론을 주장하는 묵가들을 부모도 모르는 검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맹자의 생각으로는 부모와 자식이 평등하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묵가의 사상은 묵자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난 기독교의 사상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기독교의 사상적 배경이 묵자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묵자도 목수였고 예수도 목수 집안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기술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는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묵가의 후예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애입니다. 겸은 아우른다, 즉 평등의 뜻입니다. 이 겸의 반대 개념은 계체와 차별입니다. 겸의 사상의 실천은 서로를 이롭게 한다는 서로상, 이익리, 즉 상리입니다. 이처럼 묵가들의 사상은 압축해서 겸상의 교상리로 표현됩니다. 이 겸상의 교상리의 제1계율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묵자와 예수는 인류 최초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묵자와 예수가 강조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강령은 이기적이며 자기애적이며 모태회기적인 친족애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랑과 형제애를 말한 것입니다. 묵자와 예수의 사상이 다른 부분은 묵자는 천당을 예비하지 않고 이 땅 위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천당을 예비하고 심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묵자의 제자들은 행동으로 투쟁한 협객 집단이 되었고 예수의 제자들은 종말과 심판의 때를 예비하며 인내하는 종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현재 이 땅 위의 불평등을 용납하는 대신에 죽은 후에 하늘나라의 평등사회를 약속했지만 묵자는 지금 이 땅 위에 인간 자신의 힘으로 평등 공동체를 이루어내려고 투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는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내밀었고 묵자는 왼뺨을 치려는 자의 손목을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이 묵자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묵점 기세춘 선생이 쓴 묵자나 또는 문익환, 기세춘, 홍건수의 논쟁이라는 부제가 붙은 예수와 묵자라는 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춘추전국시대의 민중사상가인 묵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